제가 이제 배우고 전공해온 동양화를 어떻게 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을까. 디자이너들한테 그 퓨전 동양화 클래스를 열어서 동양화 안에 있는 지필묵과 시서화에 대한 문제를 좀 다양하게 해석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현대 것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좀 그 분야에 있는 디자이너들을 만나면서 뭐 영화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미디어에 대한 관심, 또 그래픽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파급될 수 있었고요. 또 그런 것들이 그들에 의해서 이미지들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미술계에서 시작한 것들이 아니라 반대해서 미술로서 접근해가는 그런 형국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림이라고 했을 때 제 그림의 특징이 되는 부분은 형광색이 많이 등장을 하고 또 꽃이 또 새가 주로 등장을 하는데요. 꽃도 색동으로 이루어진 꽃이고 새도 또 색동의 깃털로 이루어진 새예요. 삶의 문제에 대해서 겹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어우러져서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 꽃이 가지고 있는 형상은 둥근 형상이잖아요. 그 둥글다는 형상 자체가 갖고 있는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 또 자연의 그 원형에 대한 문제, 윤회에 대한 것. 우리가 보통 의식하는 삶에 대한 문제는 나면 죽어야 되는 직선적인 것들이지만 이런 원의 것, 곡선적인,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그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도상화돼서 나타나는 형국인 것 같아요. 또 꽃에서 나타나는 그런 색에 대한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형광 컬러를 쓰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현대적인 그 형광 컬러의 또 오리진은 그 오방색과도 또 연결될 수 있다는, 열매 같은 그런 둥근 같은 그런 존재들이, 그러니까 꽃씨가 땅 속에 썩어서 꽃이 피어지기까지, 또 꽃이 다 시들어들어서 낙엽이 돼서 진 것 같지만 또 다음에 피어나는 그런 영원성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내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필묵이 갖고 있는 전통을 그대로 보여진다라기보다는 저는 그 재료가 갖는 정신성 이전의 어떤 매체적 특성이 참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단지 글씨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충분히 육화되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는 모필의 사용이 있어요. 근데 그 모필의 특징은 일단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 페인팅에서 사용되는 그런 짧은 털이 모여있는 털이 아니라 긴 털이 내 몸에 의해서 체화돼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것들에서 내가 말하는 시서화라던가 지필묵에 대한 담론이 이야기될 수 있다고 봐요. 최근의 작품인데 애창곡은 2010년도에 만든 작품인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들을 적고 또 제가 부르고 해서 영상을 만들고 또 큰 규모의 페인팅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붙였고, 또 이제 여기에 그 결합이라는 말에 또 융합 또는 뭐 퓨전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의 내용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 노래를 하나하나의 패널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150호 화면이 12폭 정도로 돼 있는데 그 각 노래에서의 부분적인 가사들이 하나로 뭉쳐놔도 하나의 노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나만의 옴니버스가 되고, 또 그 노래를 제가 하나 다 불러요. 다 부르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부르면서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같이 사유할 수 있는 여지, 그런 것들을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봉별이라는 작품은 2011년도 작품인데 그 다음에 거죠. 이상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1930년대가 배경인데 그 배경이 저한테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 시기는 고전과 현대가 충돌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모던 보이들이 살았던 그 시기, 그 시기에 이상에 대한 존재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 사람이 썼던 봉별기라는 에세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상이라던가 어떤 자기의 형편과 전혀 반대되는 기생 금홍을 만나서 서로 사랑했던 이야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짧게 썼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또 꽃나무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작품에서 제 회화 작품과 이 사람이 쓴 꽃나무라는 시, 이거를 모티브로 하고 내가 그 꽃나무라는 시에 오마주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걸 설치 작업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불에 수도 놓아지고, 그 다음에 또 화첩에다가 그 오마주의 시를 써서
그 금홍의 방 안에 그런 것들이 설치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났다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끝났는데 이게 실제 이야기였다라는 것들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그 1930년대 그런 오브제들을 모아다가 수집도 하고 또 할머니 것들도 같이 놓고 내가 어려서 입었던 그런 고전적인 모티브 옷 이런 것들을 한 공간에다 했던 작업이고요. 또 여기에 동영상도 같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어진 바다라는 작품은 작년 2012년에 만든 작품인데, 그 백령도 사고대변이 그 천연 비행장이에요. 거기 이제 발자국이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그런 해안인데, 거기가 이제 군사 분계선이고 어떤 그런 경계에 대한 개념이 이미 배경에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경계에 대한 배경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에 대해서 한 20m 정도 되는 빨랫줄을 3개로 설치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제가 디자이너들하고 콜라보레이션 했던 그런 의상들이 걸려요. 두 번째 줄에는 군복천하고 또 군복들이 걸려요. 세 번째 줄에는 그림이 몇 개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그 퍼포머로 썼던 그 국악인이 군복천으로 만든 한복을 입고 장구를 계속 쳐요. 왔다 갔다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 빨래줄의 경계를. 그 작품에 대한 또 주제 시가 있는데 작곡가를 통해서 곡을 만들어서 그 시에 노래를 또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 견지에 따라서 디자이너들이 봤을 때는 콜라보레이션 했던 작품이 걸려 있는 거가 되는 거고, 미술가인 내가 볼 때는 하나의 그런 나의 경계에 대한 의식을 보여주는 거고, 또 정치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하나의 이슈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고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작품을 조금 더 그것이 어떤 미디어의 형태가 됐던지 그런 것들을 구체화하고 싶은 게 제 계획입니다.